오늘도 촉이 옵니다. 지난 8회에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인물들의 정체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리의 정체가 영험한 무당 넙덕의 후손임이 밝혀졌고, 강철이 넙덕의 죽음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여리는 오랜 오해를 풀고 강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풍산과 어르신 김봉인이 팔척귀의 봉인을 풀려는 계략을 세우는 모습도 비춰지며, 구회를 앞두고 극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귀궁구와 예고 시작합니다. 8회가 끝나고 난 뒤 시청자들은 어르신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어르신은 다름 아닌 영상대감, 바로 왕이정의 외조부 김봉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보필하고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뒤에서는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풍산은 김봉인에게 그 아이, 넙덕의 핏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상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풍산이 말한 그 아이는 바로 여리. 그녀는 영험한 무당 넙덕의 손녀였고, 넙덕보다 더 강한 신기를 타고난 존재입니다. 천지구님께서도 그 기운에 당하셨습니다요. 이 말의 영상은 이를 악물며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무기와 넙덕의 핏줄, 이 둘을 갈라놓지 않으면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지난 회에서 예견되었던 대로 풍산이 도상수로서 어르신에게 보고하고 질책을 받는 장면 직후 신당의 불꽃이 강하게 타오릅니다. 이는 팔척귀의 부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복선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힘을 조용히 모으던 팔척귀가 이제 다시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곧 귀신과 인간, 신령과 권력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입니다. 한편 여리는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3년 전 할머니 넙덕이 죽던 순간에 곁에 있었던 강철. 어린 여리는 그 장면만을 기억한 채 오랜 시간 강철이 할머니를 죽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 이정에게서 진실을 듣게 된 후 여리는 강철을 찾아가 따집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거짓말한 거야? 강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결국 조용히 대답합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복수심에 팔척귀에게 달려들게 둘 수 없었듯 될 수 없었다. 그 말에 여리는 무너집니다. 자신이 13년간 원망해온 사람이 실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널 그렇게 미워했어. 여리는 눈물을 쏟고 강철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리야,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둘은 조심스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아직 마음을 다 열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 사이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순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죠. 윤갑의 어머니 연금이 쓰러집니다. 약방에서 받은 한약 속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 그 약을 건넨 사람은 다름 아닌 영상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어미는 독을 먹었다. 살리고 싶다면 폐가로 오너라. 서신 하나와 함께 남겨진 협박. 윤갑은 분노하며 폐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강철도 따라가지만 그곳은 이미 돼지 부적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풍산이 그려 넣은 부적은 이무기의 기운을 약화시켜 강철은 바람조차 불러오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돼지 부적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돼지는 뱀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민간 신앙과 전통 설화에서도 이어져 온 설정입니다. 이무기, 즉 뱀과 같은 존재를 제압하기 위해 돼지 부적이 사용되었고, 강철과 비비는 그 효과에 완전히 발이 묶인 상태가 됩니다. 귀궁의 설정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틈을 타 여리 역시 함정에 빠집니다. 약방 사내가 나타나 윤갑 어머니가 쓰러졌다며 여리를 유인합니다. 걱정한 여리는 서둘러 따라 나서고 도착한 폐가에서는 병판과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여리의 목을 겨누는 순간 여리는 간절히 외칩니다. 강철아, 제발 지금 와줘.
그러나 그때 나타난 것은 강철이 아닌 가섭 스님. 열이 앞에 나선 그는 지팡이를 휘둘러 자객들을 쓰러뜨립니다. 자객들은 스님의 기운에 눌려 물러나고 병판조차 저 땡중도 이무기냐 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열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넙덕이 내 꿈에 나타났다. 너를 도와주라 하더구나. 열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집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할머니가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열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강철이가 위험해요, 스님. 그 시각 비비는 양반들의 탐욕을 먹기 위해 궁 안으로 들어오지만 풍산이 그린 돼지 부적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또 넙덕의 후손이라니. 분노한 비비는 열이를 찾아가 위협하지만 강철이 막아서며 말합니다. 제자라고 함부로 손대지 말랬지. 하지만 부적의 영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강철은 이무기의 힘을 잃어가고 있고 궁 전체에 퍼진 부적은 모두 풍산의 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양반들조차 모르게 퍼진 이 돼지 부적은 이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르신의 계략이었습니다. 열이는 강철과 넙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어르신 김봉인의 정체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왕실을 노리는 팔척귀의 원한, 영상과 풍산이 꾸민 계획, 그리고 넙덕이 스님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갑니다. 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철은 힘을 잃었고 열이는 덫에 빠졌으며 팔척귀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비비 역시 자신이 상처 입은 것을 수치로 여기며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열이는 이 운명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강철은 다시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로 팔척귀의 저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진실과 거짓, 사랑과 복수, 인간과 귀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더 거센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귀신도 도망가게 만든답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